안녕하세요, 빌딩인사이드입니다. 오늘 저는 명동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제가 바라보고 있는 롯데백화점 맞은편 이곳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땅입니다. 이곳은 23년 평당 7억 8천에 거래가 되었는데 명동의 중심 지역은 10억까지도 호가를 부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명동 상권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 매물들도 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기사로 많이 접했겠지만 명동은 2020년 코로나가 터지면서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명동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주로 찾던 지역이다 보니까 팬데믹의 영향으로 상권 자체가 큰 위축을 겪었습니다. 사실 명동이 내국인에게는 그렇게 가볼 만한 관광지는 아니지만 외국 관광들에게는 꼭 가봐야 할 명소로 책자에 소개가 되고 있고, 명동교자나 돈가스집 등 미슐랭 가이드에서 맛집들이 소개가 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등 삼성전자 주식이 아무리 떨어져도 언젠가는 8만전자, 10만전자 가겠지라는 기대 심리가 있듯이 명동은 외국인들의 유입이 계속 늘어나면서 자타공인 우리나라 최고의 메인 상권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 기대감을 뒷받침하는 몇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한 가지씩 알아보면 명동이 관광특구지역으로 선정이 되면서 5개 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이 최종 선정이 이루어졌습니다. 5개 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은 뉴욕의 타임스스퀘어처럼 화려한 디자인 광고물들이 허용돼서 장소, 규격, 표시 방법 등 5개 광고물법에 규제를 받지 않는 내용인데, 장기적으로 이 사업들이 진행이 되면 명동은 한국의 타임스스퀘어로 변화가 되고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에게도 사랑받는 지역으로 변모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체국제공항은 2001년 개항 이래 단계적으로 확장 계획을 진행 중에 있는데 2017년 제4할주로 신설 그리고 제2여객선 터미널 확장을 진행 중이고 올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현재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은 7천만 명 수준이고 관광객은 1,750만 명 정도 되는데, 본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이용객은 1억 600만 명, 그리고 관광객은 2,5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2030년까지는 5단계 확장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4천만 명에 육박하는 관광객들이 한국을 방문할 것 같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늘어나면 한국의 필수 관광 코스인 명동을 찾을 것이기 때문에 명동은 장기적으로 외국인의 방문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명동은 평당가가 조금 높고 사대문 안에 있어서 역사도시 이용 규제를 받는 지역이다 보니까 일반 투자자들이 덤비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안테나 매장을 운영하는 기업이나 오프라인 매출뿐만 아니라 외국인을 상대로 광고 효과나 상식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를 고려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나와 있는 매물들을 보면서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건물인데, 이 건물은 저희 리맥스에서 가지고 있는 전속 매물입니다. 대지 면적은 65평이고 연면적은 164평, 그리고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건물입니다. 현재 음식점으로 운영 중이고 내부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매매 금액은 250억이고 평당 3억 8천만 원 정도 합니다. 이 금액이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명동에서는 그렇게 비싼 금액은 아닙니다. 본 건물 바로 앞에 있는 이 부지는 평당 7억 9천만 원에 팔렸고 명동 메인 거리로 가는 역 건물이다 보니까 충분히 투자 가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 다녀오니까 대로변에서 가치성이 좋아서 홍보성이나 상식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다만 옆골목이 좁아서 메인 거리로 가는 유동인구들이 본 건물을 거쳐서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아쉬웠으나, 워낙 위치가 좋고 흐르는 유동인구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광고 마케팅 효과는 충분히 있을 것 같아서 활용 가치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건축 설계를 진행해 보았는데 건축 면적 37평 기준으로 연면적 380평 정도로 지상 10층 건물로 건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명동 메인 거리로 가는 길목에 있어서 이 지역은 안테나 매장이나 외국인 상대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활용 가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명동을 전문으로 하는 저희 리맥스 가맹사도 있기 때문에 임대나 매매 관련해서 문의를 주시면 이 지역에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본 물건은 이 물건인데요. 평당가가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 다녀왔습니다. 이 건물은 매매 금액도 33억으로 높지가 않고 평당 2억 수준으로 검토 가치는 있을 것 같아서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메인 거리 바로 이면이라 유동인구가 조금 있을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이 골목으로 지나다니는 유동인구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온라인 광고를 잘 하지 않으면 장사하시는 것이 조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 매물은 대지 14평, 연면적 35평으로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이고 현재 중고 명품을 판매하는 업체로 사용 중이고 수익률은 4% 중반으로 수익률이나 평당가는 나쁘지 않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 거리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많지 않다는 단점이 있는 건물인 것 같습니다. 온라인 마케팅에 자신 있는 자가 사용하실 분들은 검토할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 이 건물은 1층에 식당이 들어가 있는 근생 건물입니다. 명동역 9번 10번 출구에서 약 80m 거리로 도보 1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37평이고 연면적은 144평입니다. 매매 금액은 75억에 나와 있고요. 평당 2억 수준으로 평당가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본 건물이 위치한 명동 메인 거리에서 우측 지역은 한식을 파는 식당들이 주로 밀집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메인 거리에 있는 유동인구들이 본 위치까지는 흘러 내려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본 건물도 직접 사용하시면서 온라인 홍보나 마케팅으로 특화되어 있는 업체에게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반 투자자들에게 추천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광고나 마케팅에 자신 있는 업체들은 역과의 거리도 가깝고 메인 거리에서 거리도 가깝기 때문에 활용 가치는 충분히 있을 것 같고 그런 업체들은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명동 상권을 조금 알아보고 나와 있는 매물들도 조금 소개를 드렸는데요. 명동은 일반 투자자들이 덤비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안테나 매장이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홍보, 마케팅을 하는 업체들은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명동은 보시는 것처럼 금액대가 극과 극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평당가가 괜찮다, 금액대가 괜찮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직접 오셔갖고 유동인구나 이렇게 상권을 분석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명동 상권에서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에는 다른 상권에서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